안녕하세요. 방증TV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주식 투자들의 재테크 및 노후 대비 노하우 등 40, 50대들에게 유익한 많은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문 부탁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이자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과 압도적인 수익성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기업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히 차트의 움직임이나 단편적인 분기 실적 수치를 나열하는 지루한 분석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합니다. 하나금융지주가 현재 한국 금융 생태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전략적 위치와 실질적인 이익의 구조, 그리고 왜 전 세계의 노련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주목하며 하락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아가 향후 3년 이상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약 40분 이상의 깊이 있는 정보를 담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하나금융지주라는 기업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금융지주가 어떤 회사인지 그 탄탄한 뿌리와 사업 구조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나금융그룹은 국내 최고의 기업 금융과 외환 업무 역량을 자랑하는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증권, 카드, 캐피탈, 자산운용, 그리고 생명보험에 이르기까지 금융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종합금융그룹입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과거 한국외환은행과의 성공적인 합병을 통해 얻은 독보적인 외환, 경쟁력과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안정적인 외환 매매, 이익과 수출입 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금융만의 강력하고 독보적인 무기입니다. 다른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치중할 때 하나금융은 기업들의 외환 리스크를 관리해주고 글로벌 무역의 혈맥을 짚어주며 자신들만의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기업 금융 비중이 상당히 높아 대한민국 국가산업의 성장 및 수출 경기와 궤를 같이 하며 탄탄한 이익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가계대출 규제가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기업 대출을 통해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는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최근 발표된 실적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하나금융지주의 저력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연간 당기순이익 3조 원 중후반대를 꾸준히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리딩 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조한 실적은 단순히 금리 상승기에 대출 이자를 많이 받아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기업 금융 부문에서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효율적인 자산 운용, 그리고 비은행 계열사들의 고른 성장이 뒷받침된 결실입니다. 특히 하나금융은 경영 효율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영업이익 경비율, 즉 CIR을 업계 최저 수준인 40%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돈을 벌더라도 디지털 전환과 조직, 슬림화를 통해 더 적은 비용을 써서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금융사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이 수치는 결국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이 그만큼 커진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인건비와 임대료를 절감하고 이를 주주 환원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영리한 투자자들이 왜 지금 하나금융지주에 이토록 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의 중심에는 바로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격적인 주주, 환원 의지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의 선두주자로서 총 주주 환원율을 단계적으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주주를 위하겠다는 선언적인 공약이 아니라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들에게 어떻게 투명하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로드맵을 시장에 제시했습니다. 이는 과거처럼 기업이 이익을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그 결실을 기업의 실제 주인인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겠다는 경영 철학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주를 다시 보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 효율성을 중시하는 서구권 투자자들에게 하나금융의 이러한 행보는 매우 매력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포인트를 3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누어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국내 최고 수준의 배당 수익률과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정책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전통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매우 후하게 주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높은 배당 성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도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정례화하여 주당 가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시중에 유통되는 전체 주식의 총수를 줄여서 여러분이 보유한 단 한 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아주 강력한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피자 한 판을 10명이 나누어 먹을 때보다 5명이 나누어 먹을 때 한 사람이 먹는 양이 많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식수가 줄어들면 주당 순이익인 EPS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결국 주가 상승의 물리적인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현금 배당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훌륭한 재투자 재원이 되며 배당금을 재투자할 경우 복리 효과를 통해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낮은 저PBR 국면에서의 자사주 소각은 그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위기에 강한 자본력과 효율적인 자본 배치 전략입니다. 금융사의 체력과 생존 능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인 보통주 자본 비율, 즉 CET1 비율을 13% 이상으로 철저하고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나 국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같은 돌발적인 외부 악재가 터지더라도 하나금융지주는 이를 충분히 스스로 흡수하고 방어해낼 수 있는 튼튼한 방어벽을 이미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13%라는 수치는 규제 당국의 요구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금융사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체력이 충분함을 입증합니다. 또한 하나금융은 단순히 덩치 키우기식 자산 성장의 목매기보다는 자본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치하여 자기 자본이익률인 ROE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주주의 자본을 얼마나 영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경영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장기적인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외환 및 기업 금융의 압도적 우위와 글로벌 성장 잠재력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외환 분야의 절대 강자입니다.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환 서비스와 기업, 대출 분야에서 쌓아온 수십 년의 노하우는 후발, 주자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진입 장벽이자 거대한 해자입니다.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기업들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하나금융을 찾게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이자 수익은 하나금융의 현금 흐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수익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며 좁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영리하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화 전략을 통해 단순한 송금 업무를 넘어 현지 기업 대출과 소매 금융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은 그룹 전체의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원화 가치 변동 리스크를 자연스럽게 분산하여 전체 이익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강력한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 기술을 결합한 글로벌 진출로 물리적 점포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영리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동전의 뒷면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도 반드시 차갑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기준 금리나 사이클 진입에 따른 순이자 마진, 즉 NIM의 하락 압력입니다. 시장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출 금리는 빨리 내려가는데 예금 금리는 천천히 내려가면서 그 차이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금융 지주가 이 줄어드는 이자 수익을 외환 수수료나 기업 자산 관리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수익을 통해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체해 나가는지가 향후 주가 상승의 탄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비이자 수익 부문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하나금융의 진짜 실력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최근 출시한 트래블로그 카드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수수료, 수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 우려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과거 타 금융지주 대비 증권과 캐피탈 계열사의 부동산, PF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부문 대출에서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선제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충당금을 쌓으며
잠재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경우 부실 대출이 늘어나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실적에 일시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당금은 당장의 이익을 줄이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양면성을 가집니다. 투자자들은 매분기 실적 발표에서 충당금 적립 규모와 연체율 같은 자산, 건전성 지표를 아주 세밀하고 보수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하나금융이 보유한 자본 체력과 강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으로 볼 때 이는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융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금융산업은 국가 경제의 혈맥을 담당하기에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책임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금리나 압박이나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성장의 정체나 수익성 저하를 가져올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면 금융사의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주 환원 재원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기업 금융 비중을 전략적으로 높이고 비이자 수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영리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과 주주 환원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경영진의 소통 능력이 향후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은행세와 같은 규제적 리스크도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단순히 예대마진을 먹고 사는 전통적인 은행주를 넘어 탄탄한 이익, 체력과 선진국 수준의 주주, 환원 시스템을 모두 갖춘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우량주이자 밸류업의 핵심 종목입니다. 꾸준한 현금 배당과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의 몫을 소중히 지키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완벽한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리 향방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주가가 시장의 오해나 일시적 악재로 조정받는 구간마다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분할 매수 전략을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배당락 이유나 일시적인 시장 변동성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자본 이득과 배당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가장 현명하고 전략적인 투자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의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투자가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항상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깊이 있는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Yeah.